네,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. 2022년도 이제 다음 주 한 주를 남겨놨습니다. 우리가 보통 연말에는 뭐 다사다난하다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.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감리가 체계화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진 부분들은 저희 이제 기준에 의해서 감리를 진행을 하고요. 또 이제 뭐 기준들이 좀 애매한 것들은 이제 우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, 제가 쭉 몇 년간 이제 감리하면서 가장 좀 애매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소프트웨어 사업 저장소에 대한 좀 이야기예요. 저도 이제 감리를 계속 하면서 제 기준 자체도 애매하고 또 어떨 때는 기준이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 기능 점수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단순하게 기능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, 사실은 이제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기능 점수라기보다는 원래는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죠. 예,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등록을 하고, 그 1차 때는 어떤 뭐 그 사업에 대한 수행 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간이법에 의한 FP 등록하는 것들, 예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FP만 등록하는 건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. 네, 그게 아니죠. 이제 사업 정보 등록해야 되고, 그 수행사가 자기의 원래는 제안 요청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등록을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오해들이 있고요. 종료 때 가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상세법으로 하게 되는데, 이제 가장 오해가 뭐냐면, 이게 이제 1차 때 한 거랑 뭐 차이가 좀 나면 우리들이 보통 뭐 이제 주관기관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,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나면 문제냐, 뭐 얼마나 나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%선 내에서의 뭐 차이가 안 나면 문제 없다. 근데 이제 그 정도 차이를 벗어나게 되면 뭐 줄었으면 뭐 사업자가 어떤 금액을 소위 말하는 이렇게 반납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너무 그 기준 대비 많이 늘어났으면 혹시 이제 주관기관에서 너무 과도한 요구 사항을 내서 추가 요구 사항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등등 해서요. 서로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. 근데 물론 근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, 사실은 그 1차 때 저희가 그 간이법이라는 게 그 평균 복잡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습니다. 1차 때는. 일단 당연히 안 맞고, 그 이제 종료 때 가서 이제 명확하게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물론 이제 평균 복잡도라는 게 뭐 연구를 통해서 나온 수치이긴 하지만, 그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그 평균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. 그래서 이거는 감리원들이 판단해서 너무 평균에 휘둘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꼭 뭐 10%선 내에서 꼭 맞춘다는 건 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, 이게 등록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멤버스 계약을 한다든가 혹은 패키지 기반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사실은 그 FP라는 게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, 이걸 이제 등록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. 소프트웨어 사업 전환서. 그래서 어떨 때는 소프트웨어 사업 전환서에 그 프로젝트 정보는 등록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1차 등록을 할 때 이제 뭐 수행 계획서는 어디는 등록을 하고, 이제 FP를 딱 등록을 하려 그러면 이게 멤버스라는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세이블 돼가지고 FP를 넣을 수가 없게 돼버리죠.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올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실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사업 저장사에도 문의도 해보면 이분들도 애매해요. 애매하고 본인들도 담당자들이 사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. FP도 아닌 프로젝트인데 FP를 계산해서 또 이걸 넣는다는 것도 웃긴 거고요. 뭐 기준은 막 어거지로 이제 만들어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설왕설래가 많은데요.
그 FP라는 게 이제 사실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문제점도 엄청 많고 이런 등록 문제도 좀 문제점이 엄청 많고요. 근데 또 이거라도 없으면 예전에 또 LOC 기반으로 갈 것인가, 네, 그런 것들이죠. 그래서 이거라도 없으면 도대체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규모를 산정할 수도 없는 것들도 있고요.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 FP는 순수하게 이제 개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모를 산정하라는 거였는데 이게 잘못돼서 마치 이게 전체 사업의 그 예산을 기준으로 돼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개발 분야의 몇 포인트, 뭐 1000포인트다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개발비 산정했는데 사실은 실제 프로젝트 들어보면 이 개발만 있는 게 아닌 거 여러분도 많이 아시잖아요. 예. 수행사건, 뭐 주관기관이건 감리건 요새는 할 게 엄청 많습니다. 예. 단순한 개발하는 것도 있고 뭐 요새는 또 이제 규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 개발이라기보다는 뭐 시큐어 코딩도 해야 되고 웹 접근성도 해야 되고 예, 뭐 성능을 위한 어떤 튜닝도 해야 되고 등등등 해서 이게 솔직히 단순하게 FP 트랜잭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만 이 산정을 해서 규모는 볼 수 있지만 이걸 굳이 사업비까지 확장해서 한다는 건 무리가 많다고 봐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처럼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아직 명확한 서로 간의 기준이나 또 정확한 지식이 사실 없다는 것도 문제죠. 예. 그래서 뭐 아직도 그 산정에 대한 사실은 기준도 진짜 전문가 몇 분들 제외하고는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녹록하지 않고요. 좀 문제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좀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. 예.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으로 우리가 이제 그럼 이런 FP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 정도 초부터는 좀 이런 FP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, 예. 이게 뭐 단순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, 여러분들 뭐 데이터 뭐 점수니, 트랜잭션 점수니, 뭐 RET니, FT니, DET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진짜 이게 정확하게 우리들이 잘 계산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지난 1년간을 좀 뒤돌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참 판단하기 애매했고 어려웠던 부분들, 이 이제 FP 부분들이죠. 예.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 계속 좀 잘못된 상태로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서로 간에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개념들을 파악해 가면서 또 상호 간의 의견들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